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난 5일 제11대 충청북도 의회도 개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장선배 충청북도 의회 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장선배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서울복합치유센터가 음성혁신도시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예,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경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진천음성혁신도시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다가 한 군데로 통합을 했고 또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경쟁을 했는데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 한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건립까지 무사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부 중부 사군 쪽 분들이 참 의료 체계가 열악했는데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체계도 열악했고 또 혁신도시 자체도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잘 정착이 되기가 어려웠었는데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시즌2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소방병원 유치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대 충청북도의회 의장 자리에 오르신 후 이제 한 열흘 정도 좀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예, 인사도 다니고 또 우리 첫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를 상임위원회로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온 도정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후반기에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열의를 보여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무투표로 이제 3선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친형이신 장천배 증평군 의장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제 의장이 됐다고 하는데 좀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지역구인 청주시 영운동, 용암동 주민들과 도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형님이 증평군 의회에 당선돼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전국 최초로 이제 의장 형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집안에서는 큰 영광입니다만은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 부담과 사명감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도민의 뜻으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대 충북도의회 슬로건이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입니다. 선정 배경,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슬로건은 우리 32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해서 이렇게 함께 정한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이 신뢰도는 낮은 현실이죠. 그래서 폭넓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감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자 이런 11대 의회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장선배 의장이 이끌어갈 11대 전반기 도의회의 의정 방향,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민들이 뜻을 받들어서 주민의 삶을 좀 더 촘촘하게 챙기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방향은 첫 번째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집행부와 생산적인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 평화체계 구축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큰 변화의 물결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미래 전략도 우리가 연구하고 구상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생각을 부분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우리 도의회가 민생을 챙기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의원들이 역량을 모으겠고요. 또 현장의 요구는 정책과 예산에 즉시 반영하는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소통을 통해서 도민에게 공감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저희들 슬로건과 같은 거죠. 그 의회는 이제 각 이 지역과 이해 집단 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그 현장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의회 문을 활짝 열어서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여야가 예. 대화 타협으로 추상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의회가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0대 충북도 의회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중에서 특히 그 지난해 수혜석 외유 때문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뭐 전 국민에 좀 관심이 집중됐고 사실 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11대 도의회에선 그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지금 혹시 갖고 계신지? 예, 수혜 말씀하셨는데 꼭 1년 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 대수해가 난 지 지난해 그 7월 달에 물난리가 났을 때 해외 연수를 강행했고 또 한 의원 레밍 발언을 해서 국민적으로 공분을 이렇게 샀습니다. 예.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의원들이 그 해외 연수가 외유성이 아니냐 또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예.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가 지금 그 외유가 아닌 바람직한 의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까지의 해외 연수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또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준비 중인데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요인들을 이제 포함해서 연구팀을 구성하고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팀에서 조사를 하고 각종 토론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도출되는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을 또 수렴하고 또 다시 토론을 거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해외 연수가 예.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걸 실행하는 예. 그런 그 의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이 도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합리적인 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도의회 역할 중에 하나 감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도의회가 민주당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실제로 이 원구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예.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시종 지사와 도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또 첫 번째 과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의회 전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그 의혹들이 있고요. 많고요. 예. 또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도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들 입장에서 협조를 할 것은 협조를 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회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소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석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여야는 의회에서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최대한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예.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내에는 몇 가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예. 먼저 이제 도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한번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요. 예. 또 의회 운영 전반을 협의하는 의회 운영위원회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 이제 부위원장직을 이렇게 배정해 드렸고 예. 함께 운영에 참여해서 협의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여야 간 의견 조율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이 있는데요. 그 이제 4명인데 5명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조례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말씀하신 대로 5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 4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이제 기준을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논란은 있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예. 그러면 나중에 3명이 됐으면 3명도 변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예, 있죠.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예. 상황 변화,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의문들, 이런 논란들이 아직 존재해 있는 거고요. 예. 비교섭 단체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해 가면서 변경이 안 됐을 경우 협의해 가면서 이제 그 소수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의장님께서는 이 우수 의정 대상과 또 우수 의원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걸로 참 유명한데 그동안에 좀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삼선이고 또 하신데. 예. 저는 이제 의정 활동 중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의정 활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책 연구 활동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그 대두기 전부터 미세먼지 관련한 그 연구 영역 연구를 이제 해왔고요. 예. 그 연구를 통해서 충청북도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그것들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예. 중요하게 반영시켰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이렇게 세워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한 것. 그것도 예.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많은 예. 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미 저희들 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해왔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한 그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입주하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는데 예. 그 입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 어렵게 만들어서 지원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토록 한 것도 보람 있는 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선 의원에서 이제 충북도 의장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 장 의장님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막 도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도민들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지방의회 여러 기능들 중에서 지역 정치인을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역할도 또한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군의회나 도의회가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쌓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군수 또는 중앙정치권에 도전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자연스러운 성장이 예.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예. 잘 이렇게 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 끝으로 도민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충청북도의회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163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고의 정치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비판과 질책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32명의 의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11대 충북도의회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선배 충청북도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회 의장과